현재 그 비전일동 주민센터는 지금 계약이 완료됐나요? 저기가? 경기도 계약 심사 완료가 됐어요? 예, 계약 심사가 2월 28일 날 이제 완료됩니다. 완료돼요?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발주해서 입찰 공고 거쳐서 적격 심사가 해서 공사 업자 선정이 돼서 이제 공사 착공됩니다. 그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일동 주민센터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 지역 그 단체장이나 기관 단체장한테 좀 의견 수렴을 좀 들어봐요. 왜냐면 이게 공사를 했는데 물론 공사는 뭐 설계대로 하겠지만은 예.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내부에 예. 또 다시 또 손해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아기자기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거 그분들은 거기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더라고. 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그 센터를 내에서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 같은 거를 좀 수렴해서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거의 예. 보면은 짓고 나서 또 추가로 뭐 해달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수렴해서 그냥 건축할 때 이렇게 반영시키도록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 기본 설계가 나오고 나서 예. 그 설명이 한번 해서 확정 짓는 걸로 그 얘기를 해놓고 사전에 미리 얘기하면 일단 기본 설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업체에서 해주더라고요. 예. 할 때. 그런 것 정도는 이제 건설하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미리미리 선제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진리아 시원님께서 설명하는. 예, 저쪽에 보면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문제 양성 및 후생 복지 확대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신규 공직자 직무 및 친절 교육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신규자들은 물론 이제 교육을 하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민원보다도 각 부서의 민원들도 있잖아요, 또. 네. 근데 여기가 들리는 소리가 이제 뭐 신규 직원보다는 조금 직급이 조금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민원 있을 때 갔을 때 더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 상대로 다 뭐 신규자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신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뭐 신규자는 당연히 뭐 이제 교육 과정 속에 그 분야로 들어가 있고 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회교육을 수시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직원들의 이제 마인드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도 또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분야지만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친절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기회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도라든가 신속도라든가 뭐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굉장히 뭐 느리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좀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전부는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일부인데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건 문제를 요즘 계절별로 해서 민원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아니라 민원실은 오히려 이제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각 부서의 민원이 처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또 민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건축가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이렇게 민원 처리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인이 보기 시에 여러 가지 그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친절이라는 잣대로부터 이제 물질을 일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문제 또 모니터링에서 그런 문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민원인 관점에서 보는 어떤 친절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촉진하는 시절이 교육 내지는 뭐 전문 강사를 통해서 좀 마인드 자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대하는 거와 그 같은 공무원들끼리의 민원을 이게 상대하는 거와 또 민원인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신다면 예, 우리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그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투자협력 관광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신성장 전략국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그쪽 그 신성장 전략국에서 그 투자일지 그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평택시를 알리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여기 평택시 학사 장학관 뭐 조성 사업 추진이 있어요. 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리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뭐 가까운 데도 있지만 먼 데도 있고 뭐 1시간 이상 써야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사례를 서울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한번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임대업자가 어떤 건물을 뭐 매입을 해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어떤 공고에 어떤 참여를 해서 서울시가 선정을 한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임대료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피고 있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공공기숙사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부지만 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을 그쪽으로 이제 보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이제 염출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지금 이제 내발산동에 지금 이제 한 군데 기 운영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토지는 이제 서울시게 되고, 말하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을 상황에는 그 전세처럼 돈을 빼내야 되는데, 건축비를 이제 집어넣었던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이 재산 서로 이제 관리상 이제 어려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주택이나 이제 이런 부분, 노후화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급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에 벌써 성동구 사례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꼭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사관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분석해보고 예.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이 혜택을 주느냐, 지방의 학생들도 사실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올 같은 경우 한 3,000명이 좀 넘게 갔는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충청도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게 이제 서울인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장학관을 자꾸 이제 건의드리는 사항은 뭐 청주나 대전 이쪽은 뭐 방을 얻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사실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원룸 하나 얻으려도 이제 그 전세금이 1억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서울이 이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입지를 잡고 서울로 간 학생들이 지금 다 방을 얻어서 다니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기차를 타고 뭐 전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그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서울에 이제 지금 소위 이제 전철로 통학거리 1시간 이내는 강남권에 한 12개 대학이 있고요. 주로 이제 서울에는 대학이 이제 강북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북은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설명회 때 이제 말씀드린 그 물건이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이제 그런 물건인데 입지적으로 그쪽은 1시간 반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하루에 이제 3시간 이상 그 길에서 이제 시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꼭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도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주면서 같은 지방에 있는 어떤 학생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성 같은 경우는 장학관을 뭐 물론 이제 서울에 뭐 이제 2개가 화성은 지금 장학관이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그 대전 같은 데가 이제 최고 많이 가니까 뭐 그쪽도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이제 재정 여건이나 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하셔서 네, 진행해 알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쪽에 보면 소통 협력의 민간 파트너십 구축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개 단체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는 네. 소통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체별로다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단체에서 어떤 압력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게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없면은. 예, 뭐 제가 이제 시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불편을 드려서 이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매끄럽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또 그런 일들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잘못했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왈가불가 한다거나 뭐 어떤 압력 행세를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네. 그 역할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뭐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좀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중개 역할도 하고 컨트롤 역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가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 관내 취약계층 생산 제품 우선 구매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우리 시에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아직도 그게 우선 구매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전에도 그 정부 합동평가 지침에 그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녹색, 장애인, 사회적 기업, 기술개발 제품 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 그 우선 구매 투한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에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 계약 심사 때 그 일상 감사 뭐 이런 때 좀 감사 팀에 경유를 해서 정확하게 그거부터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유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뭐 그렇게 구입해서 쓰시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 많으니까 회계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는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일단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평가는 꼭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할애했다는 그런 공감대가 서 있습니다. 다만 어떤 품목에 있어서 이제 없는 품목이나 이런 거는 제약은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자나 그런 분에서 그 계약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뭐 어떤 물건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판매도 많이 그쪽에서 하면은 물건의 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북한은 그 5페이지에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직 진단은 저희가 매해 11월 말까지 그의 그 인력 소요라든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개인별 업무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과 또 새로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각과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신성전 전략국하고 한미협력사업단, 그 국제교류재단 뭐 이렇게 업무들을 보면 이제 다른 부서들의 업무가 많이 이제 중복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올 하반기에 좀 진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네. 그 신성전 전략국이나 한미협력사업단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올 하반기쯤 되면 네. 중요한 업무들이 좀 마무리될 수 있고 새로운 브랜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도시공사가 전담해서 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신성전 전략국 같은 경우의 업무를 분산해서 다른 부서로 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미협력사업단 같은 경우도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된 주민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서 이제 남은 사업들은 또 관련 부서에 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주운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도 이제 한미협력사업단에 소속이 돼 있다 보면 이제 미국과 관련된 업무에 자꾸만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좀 이 국제교류재단의 업무도 좀 더 다양한 국제 관련한 것 그리고 좀 문화 관련한 쪽 이런 쪽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그 전망으로 보면 기획 쪽으로 좀 자리를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 협조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한번 조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토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분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뭐 시민들의 시정 참여, 협치 이런 쪽을 좀 강화해보겠다 이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그 평생학습 쪽에서도 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뭐 이렇게 강화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뭐 그쪽에 너무 그냥 국한돼 있지 않냐. 그 읍면동에서의 주민자치원의 역할이 그래서 저는 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거버넌스 할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이제 뭐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액션 플랜도 바로 제시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 이제 2월 22일 날 그 이제 뭐 의원님께서 먼저 제기를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미세먼지나 악취 문제 관련해서 시민 경청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이제 많은 소리를 듣고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이제 완전한 기능 발휘는 이제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이제 시책임도 좀 있다라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22일 날 제1회 경청 토론회 예. 거버넌스 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요즘 그 기대는 많이 되지만 네. 또 그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청에 와서 시장님과의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간에 건의하고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올까 뭐 이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참여를 할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모험도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이제 크신 것도 알고, 근데 저희는 그 기대심리 채워드리는 것도 채워드리는 거지만 지역의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해서 하여튼 이제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서 문제 해결형으로 그렇게 가고자 초기에 시도하는 그런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 토론회가 이제 그런 시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서로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만 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정보 제공이 서로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확실히 준비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기상 부의장님. 5쪽, 마이크 주시고. 5쪽의 조직관리 우리 시에서는 신성장 전략국이 이제 한시 조직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금년 7월까지인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이 소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도에다가 요 부분에 대해 다시 이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지하는 걸로 계속? 네, 현재는 지금까지는 뭐 좀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시 조직에서 도에서 더 요구해서 그 신성장 전략국을 유지하고 간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거는 현재 신성장 전략국이 맡고 있는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과중하기 때문에 네, 그 현재 하고 있는 일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업무가 이제 분산이 되겠죠. 이제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뭐 애초에 다 분산된 거 다 모아진 건데 뭘 원위치 해낸 거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신성장 그 전략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기고를 유지하도록 그럼 그걸 도에서 안 받아주면 이제 저희 몫이죠. 이제 그거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아무튼 요란하게 출범한 신성장 전략국이니까 네. 이거 할 때 뭐 온 동네다 현수막 붙여가지고 뭐 또 축하한다 뭐한다 이렇게 붙여놔서 기억도 오래 가요. 근데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7월달에 상습계 이제 없애든지 아니면 유지를 시키든지의 문제는 명확하게 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단은 그렇고 공직자들의 이제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가령 이제 한 부서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6개월도 안 돼서 바꿔주거나 어떤 사람은 뭐 6년이 돼도 안 바꿔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인사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게 맞습니다. 인사의 그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조직에서 불만이 남을 수밖에 그게 없고 그게 맞는 건데 그래도 뭐 딱딱 뭐 1년, 2년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없는 거죠. 뭐 많은 사람을 움직이다 보면 그 직군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뭐 좀 재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뭐 재수 좋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금방 이제 옮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오래도 그 한 자리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그건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때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이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직원에 대한 능력이 필요해서 이제 발탁도 할 수 있는 아니, 이제 부분이 그런 경우라면은 뭐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원하고 또 이제 그 부서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뭐 그건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뭐 힘이 없어서 또는 뭐가 안 돼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문제되는 거예요. 그 의사님 그 뜻은 알겠는데 하여튼 인사라는 게 어떤 그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의 특수성이나 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 그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적재적소에 듣는 게 이제 인사의 원칙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기다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청년 실업이다 뭐 또 뭐 고용 불안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구호로만 얘기할 때나 우리 시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를 이게 이 시는 매번 검토만 해서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무원 숫자라는 것은 그래요. 총의 인건비로 정하기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이게 이 융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하는 일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현재 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무 형태를 그대로 하는 일이 있거든요. 뭐 일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정규직 전환시켜줘야 되는 건데 시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인색하면서 뭐 겉으로는 또 뭐 고용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고 있고 그 기업체 찾아가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내부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하고 있으니 사기업도 좀 뭔가 좀 동참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안 하고 거기 가서 무슨 얘기 벌써. 시도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식만? 아닙니다. 지표상에 저희도 평가할 때 평가 받을 때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평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검토를 지금 퇴직한 분들까지 다 검토했어요. 그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장님들의 이 검토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럴 때 다시 시장에 이게 이 의중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뒤집기도 잘하고 뭐 하는데 왜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 기본 방침은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은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전부 다 이제 정규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을 맞고요. 저는 행정에서 이런 다만 거를 이제 지금 해줘야 된다고 비정규직에 봐요.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그 부분도 이제 일부 승화를 했습니다만은 충격스럽게 하신 것처럼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총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직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중점적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간부회 때 시장님한테 이걸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조직 간의 이제 문제인데 매번 이제 시의회 이제 이 직원들은 사실상 이게 이 평점이 다른 본청 부서하고 많이 떨어지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 아니긴 뭘 아주 그렇던데.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포도가 뭐 직렬의 어떤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축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의회에서 이제 추천하신 직원들이 예를 들자면 각각 직렬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상위에 왔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든다는 건데 뭐랄까 좀 처져 있는 직원을 이제 추천해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딸린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의원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의회 사무국하고 추천을 해주시는데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런 부분을 지들이 이제 복수로 내주는 추천을 거래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인사 관련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란스를
맞출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시의회 근무했기 때문에 이게 평점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이게 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국장님 말씀이 일부 동의해요. 그것은 같은 이제 그 직급에서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근속차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의회 직원으로 이게 인사가 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예, 예. 의회에서도 근무하다 바로 진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예, 예.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버리면 한동안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돌다가 또 안 되고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인사를 할 때에 일정하게 진급에 가까운 사람들을 의회에 배치해서 이제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하여튼 저기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직렬에서 같은 그 레벨에서 우리 시의 직제로 보면 시의회가 제일 앞인데 그런 거 할 때는 제일 꼬두발이더라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의회에 이제 있던 정규직을 좀 비정규직으로 바꿔놨잖아요. 속기도. 네? 이것도 매번 검토만 하지 검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속기도 사실 지금 비정규직이잖아요. 글쎄 뭐 분석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 이 속기가 무슨 직인지 모르겠어요. 속기직이라 해야 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하다가 그분들이 다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다 이제 읍면동 배치했잖아요. 그때 뭐 구급으로 갔는지 간 거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우리 시에 좀 있는 직렬은 그래도 뭐 진급을 하기 위한 거나 이런 걸 잘 계획을 잘 잡는데, 소수 직렬 같은 데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그거를 지도는 이제 소수 직렬이 지금 더 받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 저 속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매번 저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밑에서부터 아까 이제 그 총회 인건비나 여러 등 고려해서 아예 속기사를 정규직으로 뽑으려는 그런 계획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뽑고 그다음에 예. 속기도 사실상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진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시의회에는 그 속기에 대한 그 진급할 수 있는 그 뭐래요? 이게 이 정원이 없어요.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그거부터 잘못된 거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의회에도 이런 게 있어야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올라가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수라고 해서 덮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는 사실상 뭐 아주 100% 공정하게 못해도 일정하게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부의장님 해주신 말씀 관련해서 금년에는 그 9급 속기사로 해서 저희들이 그 채용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현재 그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온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진급은 잘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그만두고 다시 이제 위에 요 상향 조정이 된다면 다시 응모를 해서 이제 합격이 되는 전제 조건이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정적으로 그 속기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게 한번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인사하는 것이. 동의합니다. 자치교육과 애양장학회 그 규정을 좀 얘기하는 건 어떻게 그냥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제 3년을 2년을 좀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거 기준으로 해서 평택시 거주 3년을 2년으로 좀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자치법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이사회 뭐 할 때 뭐 안 했나 보죠? 이사회는 이제 2월에 총회가 열릴 계획이고요. 그때 안건으로 올려서. 다른 것도 전부 뭐 1년 이렇게 하는데 뭐 굳이 3년씩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네. 뭐 기왕이면 우리 시에 자꾸 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마저도 뭐 3년씩 정해놓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통리장이나 생활 지도자 그 뭐 장학금 같은 경우도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1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3년이거든요. 거주 기간 3년을 정하고 있는데 뭐 1년까지는 뭐 당장에 못해도 뭐 2년 정도는 낮추는 것이 뭐 합리적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시에 이제 이 수의계약이 전체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수익 전체 그 통계를 보니까요, 그 3,826건 작년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각 부서별로 나와요.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그 부서별로 예. 이제 그 수익에 간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그게 몇 프로 되는 거죠, 우리 예산은? 그건 그 통계를 한번 내서 계약권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별도 줘보세요. 지금 없으면 뭐 답변은 별도로 예. 문서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이게 이제 차량 얘기도 있고 토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사는 건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필요성이 뭐 떨어지거나 이럴 때 이제 팔잖아요. 그래 팔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공유재산의 경우 그 매수 신청에 의해서 뭐만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토지를 매각한다 이때 이제 누가 먼저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관련 규정에 일단 뭐 저희는 그 점유하고 있는 일단 5년 점유자. 예. 5년 이상 점유. 예. 예. 5년이 안 될 때는 뭐 이제 5년 채워서 하고 그 연접한 소유자. 만약에 이제 점유자가 안 하면 연접자.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적이 있으면은 이제 그 제3자한테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점유자가 됐든 연접자가 됐든 이제 감정 평가를 하면 감정 평가액에 그냥 그 금액으로 이렇게 매각되나요? 아, 그거는 어떻게 하죠? 이제 연접자가 이제 복수로 있을 때는 네. 그 대상자를 걸로 판정을 하고요. 또 혼자 둘러싸여 있거나 할 때는 뭐 수익이라고. 아, 그러면 이제 점유자일 때는 이제 혼자 만약에 점유하면 그 점유자를 통해서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예, 예. 만약에 이제 둘 이상의 이제 예, 예. 공동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추첨을 하나? 아니 입찰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고가 입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토지가 이제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안 팔잖아요. 예, 심의에 통과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시우지지만 사실상 뭐 이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일명 뭐 짜투리 땅 같은 거 이런 거죠. 예, 그 대부분 그런 거고요. 주민이 또 그 시유지가 꼭 필요하거나 이런 거 심의에서 고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심의 받을 때 주로는 이제 서면 심의를 받는 거죠. 아니죠. 심의위원님 위원회가 위원회가 이제 한 번에 할 때 이제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는 그렇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차도 있잖아요. 차. 예, 예. 이것도 이제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매각하거나 이제 폐차하거나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매각 공고를 해서 네.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 입찰에 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서 예, 예. 체육가로. 네, 그렇습니다.
저 체육 청소년과에 체육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지원 확대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유소년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1억 4,600을 가지고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네요. 주로 이제 뭘 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게 이제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이제 15% 매칭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1억 290만 원이 이런 총 사업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주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 가정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범죄를 피해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는 일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213명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이 부분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강력히 그 국비 건의를 확대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4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44% 늘었다는 거예요? 예? 작년 대비해서 예,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늘었고 인력도 늘었고 해가지고요. 이게 좀 그 스포츠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수영장, 뭐 공도장, 합기도장, 축구장 뭐 이런 스포츠 관련 시설에 그게 이제 그 시설에서 스포츠 바우처에 등록을 해놓고 이 학생이 이 수요자 계층 거기에 이제 가면은 월 8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저희가 이제 이거 지방비는 좀 시비로 15%를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확 국비가. 그런데 이게 대상이 308명이면은 이제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이게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지원 이 기간을 늘리면은 대상자가 좀 줄어드는 거고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이게 파이는 확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게 좀 그거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사투리 금액이 나올 경우는 저희가 12월 달 되면 스키 캠프라는 것을 좀 요 대상을 상대로 스키 캠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100% 소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종합평가가 정보합동평가에 이게 평가금이 꼭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이거는 100% 예산 소진을 해서 그 공동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확대 부분은 이제 비교하고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거를 12일을 좀 더 늘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비가 이게 이제 그 4시가 된 대로 대응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조금만 말씀드렸듯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예산이 한 44%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그 도에다가 강력히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특별시에서는 이 시비 부담을 더 할 테니까 국비 요청을 좀 최대한 좀 반영을 요구를 합니다. 작년도보다는 작년 대비해서는 확대에 대한 그런 말씀해 주실 때로 이제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냐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검토해 보시죠. 서부체육관은 2019년도 하반기면 또 늘어지네. 또 지원됐어요. 2018년도에서 또 이렇게 늘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당초에 이제 설계공무원시 소부부타하고 통합결정을 한 과정에서 이제 개별로 가다가 나중에 뭐 이게 이제 같은 하나의 그 부지 아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거를 좀 하면서 1년이 좀 지어야 된 건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 지금 현상 설계 공부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번에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설계가 이제 이번에 계약이 되면은 240일간 설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240일간 설계가 시작이 될 때 그 사이에 PC 설계까지 승인을 받아서 10월 저희가 최대한 빨리 10월 정도에는 10월 말이나 그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연면적이 4,929제곱미터면 2층 체육관하고 규모가 비슷한 거예요? 체육관 면적은 저희가 면적은 2,000세타가 499평이고요. 바닥 면적이 여기 안중은 503평입니다. 조금 큰 거예요? 예, 조금 큰 겁니다. 4평 큰 건데요. 그래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그 관람석 규모를 2층 내포츠가 1,800석급입니다. 근데 저희 이거 안중의 건축 같은 경우는 고정석은 1,170석을 했고 가변석을 600석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래서 밑에 말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600석이요? 예, 그래서 1,900석인데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바닥에 또 500석을 또 깔 수 있기 때문에 그 3,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중규모 행사는 어느 정도만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가 2층으로 들어가면 지상 2층이면 이거는 뭐 체육관을 쓰는 거고 예. 지하 1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기계실 같은 데가 들어갑니다. 다른 시설은 없고. 그 원래 여기에 수영장이 사실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평택 체육센터 예. 수영장 있잖아요. 예. 그거는 레인 자체가 이게 작은 거라 그건 아이들이나 쓰는 거고 성인들이 쓰기에는 사실 저 남부에 있는 것과 북부에 있는 수영장이 이제 제구역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레인이 한 50m인가 그렇죠? 예, 여기는 25m가 반토막인데 사실상 저는 거기에 이 지하에 이 수영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서평택 그 체육센터의 수영장은 사실상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거기 지금 뭐 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좀 이 풀이 한 50m는 돼야 성인 풀로서 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그때 25m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린이용 정도가 어린이들이 지금 운영되는 게 어린이종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당시에 좀 할 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집어넣는 거라면 사실 지하에 수영장 같은 경우 이참에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수영장만 따로 줄 수 없어요. 이게 못 준다고. 그런데 이제 이 서부도 인구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고 또 수영장이 사실 25m짜리 반토막짜리 그 아이들이 쓰는 수영장을 가지고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출장소 아까 얘기했지만 출장소에다 이거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체육관을 설계할 때에 이게 들어가줘야 이게 제대로 된 이게 계획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체육 시설은 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그 건축비의 30% 최대로 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반드시 30%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금 그 이게 서부체육 시설이 이 서부체육관이 206억입니다. 206억 공사 중에서 115억이 건축비고 15억이 토목이거든요. 130억인데 최대 받을 39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거를 할 때 안중내포충으로 할 때 국비 실력은 다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4.1억, 2016년도에 4.5, 8.6억을 8억 6천 받아온 거거든요. 그때 가서도 그때 작년도에 기재부에 갔을 때 역시 담당 사무관 김정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할 때 평택시는 이거 다 이산을 준 건데 와서 또 달라냐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그 동에서 동으로 이전할 때는 이거하고 별개로 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들이대고 이거를 하려고 해서 이전을 한 거다. 같은 지역으로 이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별개다 했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토지매입이 이제 실제로 83%가 끝났습니다. 83% 끝났는데 지금 그 나머지 분들도 좀 저희가 볼 때는 합의를 할 것 같고 그 노천공사권만 국어만 이제 나중에 이 경토의 각이 경기도 토지개발로 올라가서 수용료 쪽이 떨어지면 그거만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토지매입이 끝난다는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가 국비입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추가로 예를 들어 수영장을 반영한다 해서 국비를 더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에 수영장을 이제 넣는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변경되나요? 이걸 뭐 해내는 게 아니라 뭐 수영장이 이게 이제 뭐 지금 설계를 뭐 해봐야 되겠지만 수영장 같은 거 보통 하나 하고 하면은 수영장을 한 거의 뭐 10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부장님 지금 레인이 짧아갖고 원더풀에 이제 이어서 저쪽으로 뒤로 더 늘리던지 이 앞으로 이제 주차장 쪽으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잖아. 네, 그런 경우인데 되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짓는 체육관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걸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수영장 침해를 못한다고 얘기했냐면 저쪽 리버초공원 뒤쪽으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민원과 관련해서 축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거기에 좀 끼워서 잡았으면 그런 생각을 제가 이걸 이제 복지센터하고 체육관을 짓게 될 때 제가 이걸 아주 그 지난 6대의 민선 5기 때 이걸 아주 얘기하면서 이게 진행될 때에 미처 이 수영장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도 이걸 미처 이런 걸 생각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체육관이라는 것이 지면은 사실상 한 번 지면 끝이지 또 지은 다음에 그걸 파손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수영장을 뭐 이렇게 외국에 있는 것처럼 1층에다 이렇게 별도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건 뻔히 알지만 일단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뭐랄까 좀 계산 한번 해보시죠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 하고 예.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하고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 정도 이제 지연되는지 아마 설계하고 이런 이 기간이 지연되지 공사하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고 공사 기간은 예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저희가 그 서울시청 앞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성남시청, 천안시청 같은 경우 그 앞에 이제 겨울철 되면 빙산장, 썰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빙산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봤어요. 그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1년에 그거를 하게 되면 한 45일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7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1,400만 원,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한 달에? 하루에 예, 소요경비가. 그래서 다 검토해 저희가 성남까지 가가지고 다 현장 확인하고 거기 벤치마킹 해가지고 검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놨는데 이걸 시장님 들을 때 보고는 들어봤습니다. 보고는 들어봤는데 시장님이 야 이거 7억씩 45일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7억이 들어간다.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문제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이거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좀 그런 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 평택시가 향후에 이제 인구가 뭐 70만 정도 하면 이제 구청으로 이제 되면서 한쪽에는 구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수영장이 이제 반토막짜리 수영장으로 사실 수영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짓고 나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호응을 받고 이제 좋은 이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으로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근데 체육관에 오면 통상 뭐 수영장도 있고 뭣도 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는 그게 또 이제 그런 요구들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또 하실 거죠? 있어요. 그럼 끝내. 잠깐 쉬어. 그럼 잠깐 쉴게요. 네. 오늘 회의 진행을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리를 선언합니다.